이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숙제 다시 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 한 번만 유예를 둡시다 일단. 왜? 자 일단은 숙제 검사가 지금 아무도 안 된 상태라서 그냥 그대로 진입은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오셔야 되는 거는 8-3번 이거 문제 오류거든? 느꼈어요? 안 됐던 거? 동현이도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거의 다 들릴 거야. 이거 문제 오류인데 정답이 n의 값이 10이라고 나와지는데 근데 12가 되면은 12하의 자연수는 여기서 18이나 15가 안 맞아. 그래서 문제 오류가 맞아요. 됐죠? 더 얘기할 건 없을 문제고. 자 지금 오늘 질문으로 준비한 건 17, 18, 19번인데 17, 18, 19번인데 17, 18, 19번 중에 질문 이외로 있다. 8번? 8번? 질문이 뭘까? 근데 원소날법으로 다 바꾸기는 했어. 어쨌건 간에. 근데 지금 쌤이 얘기하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질문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디귿만 질문을 하면 되죠. 저도 디귿. 그러면은 디귿 알았어. 디귿 형태 먼저 가볼게요. 얘와 결국은 얘가 성립되느냐, 무엇이 성립되느냐인데 중요한 거는 자 봐봐. 얘가 뭐야? 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지. 그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오른쪽 편에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은 무엇을 갖다 놓더라도 얘는 무조건 성립한다고. 왜? 모든 집합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됐어요? 그러면 사실상 거의 논쟁거리가 없어지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념이 좀 안 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하나 더 있어요. 그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끝났어. 네? 됐죠? 여기서 이미 끝났잖아. 반대쪽이 성립을 해버렸잖아. 이게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지? 지금 현재 B가 A에 포함이 돼. B구나. 얘지? 이렇게 설명하면 넘어간다. 얘가 성립을 하고 있지 지금? 네. 그때 이 상태인데 이번에는 그럼 봐봐.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 아니야? 근데 그 집합 안에 어떤 집합, 무언가를 들고 있는 집합이 있을 수가 없잖아. 됐어요? 얘는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집합이잖아. 그냥 이제 무라고, 무. 됐죠? 근데 얘는 뭐야?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2022년 공기를 들고 있는 녀석이라니까, 봉다리. 뭔가가 있잖아. 뭐가 있어? 2022년 공기가 있잖아. 됐죠? 그 차이라는 거. 또 17 할게요. 동현이 요건 필기 했으면 좋겠거든? 알겠지? 일단은 듣고서 필기는 먼저 합시다. 이게 실력 문제 17, 18, 19인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숙제 일요일 전에는 채웠으면 좋겠고 이것도 똑같이 코드로 해서 올려. 알겠죠? 확인하고 얘기를 합시다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일요일까지 만약에 안 올라가면 일요일날 시키고 보냅니다. 당연히. 그냥 그것까지는 좀 막아봅시다. 알겠지? 했던 사람들도 지금 이제 실력 문제라고 난 너무 아까운 게 뭐냐면은 조금만 잔소리를 할게. 이걸 별표를 쳤는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 이건 안 푼 게 아니야. 포기한 거지. 푼 척한 거밖에 안 되잖아.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지금 보면은 집합 A에 5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야. 맞죠? 그치?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면 1은 안 갔는데 뭐 어쩌라고 하는 느낌이야. 근데 여기에서 딱 뛰잖아. 아 그럼 5가 여기 되는 거잖아. 이 생각을 못하진 않을 거야.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 뭐가 돼? 아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걸 못하진 않을 거야. 그러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집합 A의 원소일 거고 그럼 또다시 그 시작이 되잖아. 마이너스 4분의 1이 집합 A의 원소니까 그러면 정리가 다음 주는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1이니까 정리해주면은 5분의 4가 또 원소라고. 그럼 또 5분의 4가 원소가 됐으니까 대입을 해주면은 1 빼기 5분의 4분의 1의 형태가 되니까 결과가 5를 원소로 갖는 친구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 순환이 됐잖아. 그치? 마이너스 4분의 1과 5분의 4와 5. 그래서 정답을 3개라고 쓴 사람이 있을걸. 그렇지 않아? 이렇게 3개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각이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돼. 지금부터가 중요해. 그러니까
숙제가 되고 안 되고가 사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곱씹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쨌건 들으러 오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조금이라도 늘려보자고. 여러분들은 잘 못 들으겠지만 어머님들이랑 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다 지금 우리 남학생들밖에 없잖아. 니네는 군대 갔다 와야 정신 차려, 솔직히. 어차피 가야 돼. 다 삽질해야 되잖아, 또. 근데 정신을 못 차려도 그래도 그냥 조금씩 움직이면서 하기는 해. 남학생들의 특성들이 좀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보통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학년만 돼도 정말 환영해. 근데 요만큼은 해주자는 거야, 쌤 얘기는. 그냥 모른다고 별표 쳐서 가지고 오지 말고, 그래도 이거 뭔 소리야. A 넣었더니 일단 요거는 했는데 그걸 뭐 어쩌라는 거야. 요 정도까지는 가지고 오라고. 물론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하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지 말고, 여기까지 가지고 왔어. 정답을 냈어. 그래서 그냥 돌리기만 해도 나오는 정답이라는 거야. 근데 봐봐. N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이 지금 3이라는 거 아니야. 정답은 3이거든, 실제로. 근데 최소값이 3이라는 얘기는 3보다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더 나와,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갑작스럽게 A를 2라고 하는 녀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냥 내가 맘대로 꺼낸 거야, 아무거나. 그럼 A가 2면은 또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또 뭐가 돼? 2분의 1이 되면 또 뭐가 돼? 2. 그러면 얘네 셋도 세트로 갈 수 있지. 그럼 여기서 갑자기 나는 3개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놈 B가 하나가 와. 저는 4 쓴 거야. 저는 이런 녀석입니다. 자, 이 조건은 저 박스를 만족해 안 해? 하잖아. 5도 포함하고 다 돌잖아, 분명히 지들끼리. 그치? 자, 여기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눈앞에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무조건 복수 정답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생각이 미쳐야 되는 게 이거 3개 나와서 3개를 정답을 썼으면 잘못됐지. 최소값을 한 게 아니잖아.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 거잖아. 근데 그걸 물어본 문제는 분명히 아니었고. 요거 좀 갭이 좀 있어요. 알겠지? 요거까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나 최고 눌렀니? 제발. 자, 두 번째 18번입니다. 자, 모의고사 시간 들어가면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자연수 n이지. 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진짜 대입충이거든. 대입충. 난 롤 안 하지만 롤 중에 충 붙는 캐릭터가 누구야? 좀 극형 캐릭터에 붙을 거 아니야. 야스마이. 야스. 야스. 이게 축인데, 아니 그 축이 아니라, 씨. 쌤은 대입을 좀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대입이 근본적인 정답의 해결이 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무엇이 가능하냐면은 문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게 가능해.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이도 문제, 아까도 얘기하자면 뭐 저 실력 문제는 어려서 못했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던져. 근데 얘들아, 여러분들 이거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을 AN이라고 한다. 이거 부분 집합도 모르는 건 아니야. 이 중괄호도 모르는 것도 아니야. 조건제시법도 모르는 것도 아니야. 포함관계를 모르는 것도 아니야. 결국은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걸 못하는 것 뿐인 거라고. 결국은.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라도 하고 가지고 가야지 내가 붙여줄 거 아니야. 그 차이를 좀 느끼시라고. 자,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 말이 이해됐어. 잘했어.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됐을 때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연수 n이라며. 자연수 n이라며. n의 자리에다 그대로 1을 대입을 하도록 해볼게요. 민영이 써. A1은 x짝대기 x는 루트 1 이하의 홀수입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둘, 일단 셋. 좀 긴장하고 써. 오늘 집합 이거 넘어가면은 한 달 있다가 봅니다. 이거 한 번 더 얘기해주면 잘 써. 자, 1 들어갔으니까 루트 1 이하예요. 그럼 1 이하의 홀수가 뭐 있을까? 1이죠. 그러니까 A1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1 하나만 되는 거야. 그렇죠? 이 얘기야. 그냥 내가 이 얘기만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모른다고 백지로 가지고 오니까 문제인 거잖아. 이거라도 알고 가지고 오라고. 자연수 축이라고 했잖아. 그 1이나 대입해. 나 대입했는데 왜 지랄이야? 이렇게 하고 가지고 오라고. 그럼 내가 미안하다 할 테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가보자고.
2도 넣고 3도 넣고 4도 넣어서 결국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 도달을 하자는 거야. 근데 봤더니 무슨 숫자가 보여요? 25가 보이고 그러면은 그대로 쫓아오지 않을 수 없어. 25는 x 짝대기 긋고 x는 루트 25 이하의 서 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루트 25가 뭐야? 5잖아. 그럼 5 이하의 홀수는 뭐가 있어? 135니까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주면은 135에 도달을 하겠죠. 됐죠? 그럼 이제 문제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 A에는 135를 원소로 갖는 집합에 무엇이래? 좋아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분집합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얘의 원소들을 포함하면 되고, 근데 좀 반칙인 게 하나 있었지.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문제를 봤더니 n은 최대값이라고 얘기했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놔보자고. 방학기간이고 여유가 꽤 있단 말이야, 기간이. 니네가, 여러분들이 뭐 계속 쌤이랑 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나는 진짜 1부터 100까지 넣는 거 정말 환영해. 옛날에 어떤 누군가는 진짜 나한테 시달려서 막 연산 정리하는데 막 다 해본 적도 있는 사람도 있어. 응?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보면 느껴. 이거를 왜 시켰는지.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짓을 안 하거든. 중요한 거는. 쌤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결국은 계속 밀어내기야. 조금이라도. 봐봐. n이 최대라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대는 몇 정도? 저희가 넣을 수 있는 한계요? 아니 그거 좋아. 그 정도 느낌 생각해봅시다. 최대면 어디까지 좀 용납할 것 같아? 한 15? 15? 네. 좋아. 15? 그럼 15라도 던져볼만 하다는 얘기지. 쌤 얘기는. 근데 우리는 최대라고 해야 돼. 15는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야, 15는 인간적으로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시점에서는 약간 아니지. 그래도 15만 그래도 한 100대까지 아니 최대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100, 1000 요 정도까지는 가져야지. 그래도 그렇지 않을까? 10은 너무 적어. 그래서 한 3, 40 정도는 맞줘야지. 근데 여기서 안에서 상황을 보면 자 여기서 이해가 됐다고 하면은 결국은 홀수만 뽑자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얘도 n이 올라갈수록 홀수의 개수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 일단. 맞죠? 그런데 결국은 n은 최대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n은 컸으면 좀 꿈은 크게 갖자. n에다가 99 한번 집어넣어볼게. 응?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건 이거야. 최대라고 했으니까 저는 큰 꿈을 위해서 한 3만 뭐 1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든 간에 좋아. 근데 뭔가 움직이잖아. 그러면 틀린다는 걸 알거든. 99로 가볼게. 그럼 뭐야? 루트 99 이하의 홀수야. 근데 루트 99가 몇 점 몇이야? 9점 몇이니까 이하의 홀수는? 1457? 9가 되니까 만족을 못하잖아. 이렇게 해서 더듬어 가면 된다고. 결국은. 즉 결국은 n은 점점 컸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5 이상의 홀수 7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정을 하는 루트 n이 꽂혀야 되는 지점이 7에 꽂히면 7을 가지고 가니까 7보다 작아야 한다고. 됐어요? 근데 좀 더. 그래서 n의 값은 49보다 작아야 되겠고 그리하여 n의 값은 최대값이 48이어야 한다고. 근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다시 집에서 진짜 미친놈 같지 않냐?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거 또 미친 짓이야. 그 있잖아 유튜브에 그 다 세는 애 그 있는데 안경 써가지고 자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쫓아가서 막 그 누구 있잖아 바발 세는 애. 그 학교 이름 그러니까 뭐 안경 써가지고 뭐 쇼츠 맨날 나오는 애 있잖아. 해보겠어요. 막 밥풀 세고 막 그런 몰라 못 봤어? 멘토스 막 모아놓고 색깔 세고 막 이런 애 있는데 걔처럼 사실 걔는 뭐 48,000개를 세는데 뭐 걔 비할 건 없지만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 번쯤은 경험이 될 거예요. 진짜로. 모의고사 들어가면서 또 얘기할게요. 자, 방금까지 풀었던 문제랑은 사뭇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강조해놨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강조해놨었냐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는 가져가야 되고 이 문제가 어렵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설명 한번 해볼게. 필기 잘 써요. 부분집합은 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한다. 동현이 이거 써줘야 돼. 다 써줘야 돼 이거. 부분집합은 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존재한다? 2가지 존재한다. 첫 번째, 부분집합을 직접 구하기. 직접 구하는 부분집합이 일단은 가능하다. 이렇게 아프겠어.
됐죠? 네. 자, 부분집합을 직접 구하는 게 있어. 지금 현재는 상황이 뭐야? 마이너스 1, 0, 1, 2라고 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상황이야? 4개. 4개야. 근데 부분집합을 직접 구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구하자? 있을 때 없을 때. 아닌데. 원소 원소의 개수별로 구하자. 4개, 3개, 2개. 0개부터 구하자. 공집합 타율이 안 좋습니다. 원소 하나짜리 중괄호 안 쓸게. 안 쓸게. 2개짜리 써요 이거 빨리. 세 개짜리. 근데 여기서 3개짜리는 약간의 팁이 있어. 전체가 4개인데 3개를 선택한다고 얘 선택하지 말고 하나씩을 빼. 너 뺀 거, 너 뺀 거, 너 뺀 거, 너 뺀 거 이런 식으로. 됐죠? 해본 적 있죠? 까지. 그리고 마지막 4개짜리까지. 자, 다시 얘기를 하지만 이 세 문제 모두 다 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파트는 수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돼도 일단은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막 큰일 났구나 해야 돼. 그 막 목숨이 있는 게임이 아니면은 그냥 일단은 들이밀잖아. 그치? 젤다 뭔지 알지? 젤다? 스위치 게임? 쌤 젤다 되게 좋아해서 젤다를 하거든. 근데 젤다는 목숨이 죽어도 그냥 세이브 장소에서 그냥 계속 부활해. 목숨의 개수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이제 겨울 그쪽 초반이라서 겨울 그쪽을 막 움직이고 있는데 겨울이니까 캐릭터가 추워서 막 계속 피가 달아. 근데 음식을 하도 처먹어서 초반에 공략을 모르고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 이제 시간이 동안 보온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 음식을 계속 하나씩 먹은 거야. 요리를 안 하고. 그래서 계속 피가 까이면서 나가. 싸우고 있는데 안 맞았는데 피가 까이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죽으면서 가. 그럼 어떡해? 나는 이제 스토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걸어서 저장을 해. 그럼 저장해서 불러오기라면 또 피가 또 차거든.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차피 그게 죽는다고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닌 걸 아니까 그냥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나도 그냥 해. 이거밖에 없어 방법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와달라는 거야 일단.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차례는 이제 소개를 하자고. 그리고 이제 문제 보면 돼. 뭐래?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몇 개로 얘기를 할 수 있대? 16개. 그게 얘야. 하나, 둘, 셋, 넷, 다 해서 16. 그때 그걸 뭐 하래? 각 부분집합에 뭘 어떻게 하래? 원소를 싹 다 더하래. 결국은 뭐를 원하는 거야? 이거 싹 다 더하라고. 그거 아니야? 그 보이는데 반가운 놈이 있네? 뭐가 반가워? 마일 0이. 그래, 마일이랑 1이 반갑지. 0도 개 반가운데 0은 쌩까고. 야, 마일 너 이거 죽어라 이씨, 죽어라 이씨. 막 이렇게 하고 죽여. 어디 갔어? 하나 없어. 여기. 아무튼 뭐 같이 없어집니다. 됐죠? 수수 안 맞지만. 그럼 뭐만 세면 돼, 결국은? 셌더니 2가 몇 개야, 총? 8개가 나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8개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뭐야? 16개 나와. 됐어요? 이렇게 해서 구해왔어. 너무 잘했어. 솔직히 그렇게 한 거야, 그냥? 응? 좋아, 잘했어. 근데 더해서 했으면 조금 아쉽지. 지금에서 보면은. 그지? 해운사람 형태에서는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갑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두 번째. 부분집합을 풀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하나가 더 존재했어요. 바로 뭐야?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참고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용한 문제로 결국은 도달해야 돼. 모든 문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분명히 세야 되는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개쓰리 같은 거야. 출제자가 그렇게 했으면 사실 이거지롱. 이게 개 밉상인 거지.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 방법도 할 줄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가볼게.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어차피 우리가 집합이 마이너스 1과 이 설명은 끝났어. 정답은 나왔으니까. 자,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자, 간다. 결국은 모든 원소를 합한다고 했지. 그러면은 각 부분집합들은 마이너스 1도 갖고 0 갖고 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가질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일단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만 세면 마이너스 1이 일단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러면 이 부분집합 중에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가 되겠지. 네.
그럼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얘네들은 상관없어. 나 마이너스 1만 보겠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8개니까 총 그것만 합했으면 마이너스 8이었을 거야. 네.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0은 세니까 너는 꺼져. 됐죠? 1만 보자고.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똑같이 부분집합 전체 개수에서 괜찮아 지금? 예. 됐어요? 거기에서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가 된다고. 근데 그 8개가 1을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의 개수가 같았던 거야. 그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해보면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똑같이 이 하나를 빼줄 거고 그게 8개였다. 됐어요? 그러니까 쌤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센 것과 이 연산을 한 것은 동일한 이야기야. 근데 얘가 빨라 얘가 빨라.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여기 하나 올려줄게. 그럼 이게 10개라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겠어? 근데 10개여도 어쩔 수 없어. 멋있잖아 뭔가 그런 회귀를 보면은 첫 번째 장면이 다 죽고 대마왕이 있는데 팔도 하나 잘렸는데 화상기 아닌가? 그거 보면은 막 그렇죠. 처음에도 이제 막 한번 하겠다 막 이러면서 뭐 어떻게 그런 것처럼 여기 원소의 개수가 10개면 어때? 뭘 몇 개 나와? 이게 10대고 걔 1000개 나와 1000개. 이게 다 세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어차피 그 안에 얘랑 같은 메커니즘을 갖는 이야기가 있을 거 그것만 캐내면 된다고 결국. 그게 어려운 뿐인 거지. 연습해야 합니다 이거. 모의고사 들어가면은 11월 달 거 들어갈 때 한 번 좀 몇 번 더 보게 될 거야. 알겠죠? 그때 얘기 다시 합시다. 왜 늘어지지 자꾸? 자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숙제 안 된 사람들 정리해 주시고 코드로 보내주세요. 이거 설명 먼저 할게. 코드 받은 사람들 다 했어요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 마찬가지고 다 했어요라고 하는 어플을 깔면은 뭔데? 다 했어요라고 하는 어플을 깔면 초록색 배경으로 되어 있거든. 아이폰 다 있어 그거. 그렇게 하면 코드 입력하면은 자기 이름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럼 거기 누르면은 그 학교 유인물 제출하는 칸이랑 숙제 제출하는 칸들이 몇 개가 있을 거야. 거기다가 하면은 문제 페이지 푸른 거 한쪽씩 찍어서 보내주면 돼. 그러면은 쌤이 수업 전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한 다음에 질문할 거 추려가지고 그거 정리해 줄 거야. 여러분들 질문할 거 쓰려고 하는 말 써도 돼. 말 조금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써도 괜찮다고. 쓰지 않겠지만. 자, 필기할 거 많습니다. 오늘 유형은 3가지 부분 잡아보도록 합시다. 필기해요. 여기 이거 지난 시간에 촬영한 거를 갑자기 이제 아는 누나가 갑자기 문자가 왔어. 야, 너 그거 지난 시간에 쌤이 그랬잖아. 이제 남학생들끼리 있으면 좀 재밌다 하면서 남학생끼리 니네 좋아하는 얘기 더러운 거야. 야한 얘기, 더러운 얘기, 욕하는 얘기. 근데 이제 조용히 있는 새끼가 제일 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초반이었잖아. 근데 나오길래 그냥 유튜브에 나도 쌤도 12시 넘어서 올렸으니까 올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 보는 사람도 있어. 미친놈이 같지만. 술 먹으면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 이게 심심하니까 있더라고. 자, 갈게요. 쓰세요. 근데 그게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근데 민경이가 누구냐? 그래서 왜 할까? 쌤이 저번 시간에 계속 민경아 써 했잖아. 민경아 써 이거 했잖아. 민경이가 대체 누구냐고 막 이런 거. 자, 그 얘기하려고 했어. 자, 갈게요. 힘드네. 합집합, 교집합, 사집합, 여집합입니다. 써 있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합집합. 자, 약간 U자 모양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에서 바로 외워버립시다. 합집합. 교집합 위쪽으로 볼록되고요. 이 자리에서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교집합. 자, 합집합의 형태는 가운데 연산, 이거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명제 파트 들어가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또는이라고 하는 형태를 또는이라고 하는 글씨가 나왔을 때도 합집합을 사용을 하거든. 근데 또는은 영어로 or이죠. 그리고 교집합은 그리고를 씁니다. 그리고는 영어로 and죠. 유저리에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or, and. 유치해도 이게 제일 빨라. 자, 합집합은 뭐한 집합이다? 더한 합한 집합이야. 그럼 교집합은? 오. 뭐야, 씨. 합집합은 둘이 합한 걸 얘기를 하고요. 교차한다고 했대. 됐죠? 교집합은 둘의 공통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크게 얘기할 건 마찬가지로 많이 없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차집합입니다. 기대하는 것대로 백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 A에서, 그치? 집합 A에서 집합 B를 뺀다는 건데, 그럼 넌 뭐야? 일단 빼면은 뭔가 이쪽인 것 같은데 얘는 뭘까? 이런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도 한번 물어봅시다. 월수는 안 나왔고 화목은 나왔거든? 물어볼게. 얘들아, 모래를 이렇게 쌓아서 나무를 이렇게 딱 박아. 그래서 이렇게 흙 이렇게 갖고 오는 게임 해봤어? 해본 사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모래 이렇게 쌓은 다음에 이렇게 흙 이렇게 가지고 오면 모래 쓰러지면 이제 지는 거.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겉에만 밑에 파여 이거. 이거 해봤어? 아니 월수가 이번에 하는데 얘네 지금 둘 빠졌잖아. 그래서 하는데 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쌤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세대 차이가 이제 나는구나. 쌤이 지금 이제 31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생각을 한 거지. 응? 31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까 전반도 똑같은 수업을 하잖아. 그래서 전반에서 가가지고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얘네들은 또 한 반 정도 알더라고. 그래서 니가 물어본 거야. 월수 이 새끼도 이상한 거네. 자, 어차피 봐봐. 위에 모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모래가 똑같이 있는 거야. 이 상황이야. 됐죠? 그럼 모래를 손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 근데 솔직히 이쪽에 있는 모래 가져가는 건 반칙이잖아. 당연히 우리가 작아진 이 부분만 가지고 가야 되잖아. 지금 어떤 부분만 가지고 가야 돼? 요 부분, 그치? 공통인 부분만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A 차집합 B의 형태는 공통인 부분만 가지고 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뺀 거잖아. 공통인 것만. 그치? 그럼 이제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요 파란색 부분만 보면은 분명히 A 안에 있어. 맞죠? 네. 근데 A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도 존재하잖아. 이거는 정규교육과정은 아니야. 근데 쌤은 이렇게 표현을 할게. 요 개념을 우리가 순수한 A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순수한 A라고 표현할게. 이거 그냥 내가 명명하는 거야. 그냥 그렇구나 그냥 하고 있어. 됐죠?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4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끼워놓고 갈게. 바로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은 U라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쌤은 쓸 때 이렇게 약간 좀 각지게 쓰도록 할게요. 민규자 추억 얘기해. 정민이 그쪽도. 자, 내가 이걸 안 썼네. 미안해. A의 여집합은 어떻게 쓰냐면은 A하고 위쪽에다가 C 조그맣게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여기 있을 때
A의 여집합, A의 남은 바깥쪽 부분. 이쪽이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재밌는 것은 A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A를 뺀 나머지야. 그지? 말 그대로 표현을 해봐. A를 뺀 나머지잖아. 전체에서 A를 뺀 녀석이야. 그지? 여집합을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죠. 이거 네 가지 얘기, 저거 조금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받으면 알아서 다 습득돼. 너무 부담스럽게 갖지 않으셔도 괜찮고, 그냥 합집합, 지금 봐도 그냥 요게 합이구나, 뭐 교구나, 뭐 그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C 아니죠? C야. 아 C예요? C. 저 이름 까먹었다. 여기 써있어요. 컴플리먼트입니다. 컴플리먼트가 뭐야? 칭찬 아니면 컴플리먼트 이기면 누구? 맞추는 자에게 엄지손가락을 주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주겠습니다. 저 저번에 좀 봤는데 와, 뭐지? 이야. 이야. 효진이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올게요. 컴퓨터 알아와, 이씨. 응? 이외의? 맞아? 그런 거 아니에요? 명사의 명사. 명사야? 이외? 컴플리멘터리가 그것도 앞에 것도 모르는데, 씨. 그 평사 바꾼다고 되냐? 색깔 얘기 나왔을 때 컴플리멘트 아니야? 그건 뭐야? 그 잔유물 아니야? 잔유물. 잿더리가 영어로 뭔지 알아? 케이스는 그 보관함일 거야. 쟤는 그럼 영어로 뭔지 알아? 오. 그럼 받침은 뭐야? 그 쟤를 받치면 되는 거잖아. 뭘로 받쳐? 어떤 걸 보는 거야? 쟁반으로 받치면 되잖아. 쟁반이 영어 뭐야? 트레이. 그래서 애쉬 트레이야. 근데 우리는 잿더리라고 하잖아. 근데 지금은 담배를 안 피지만 외국 나가면은 그럼 이제 쟤는 알아. 애쉬라는 거. 그럼 애쉬 떨이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그래도 알아듣는다. 갑자기 왜 나왔어? 자, 아무튼 자 가볼게요. 자, 요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은, 자, 지난 시간에는 조건제시법과 원소나열법으로 이제 융화시키는 게 중요했다고 하면은 요번 단원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이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집합 A와 B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A와 B를 일단은 자리매김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 가. 자, B, 집합 B가 뭐래? 원소가 1, 7, 13, 16 뭐 이렇게 됐죠? 다음 또 읽어. 뭐래? 교집합이 뭐래? 7과 16이래. 교집합은 어디야? 여기 다음. 이거 써야 돼. 계속 마시고 7과 16이라면 그건 가운데 있잖아. 그러니까 넌 여기 없었다. 근데 세 번째 A 무슨 집합? 합집합. 미 1, 4 없는데요? 여기 있겠지. 7, 10 여기 있네. 13, 16, 19 이렇게 된다. 즉 집합 A는 어떻게 생겼다? 4, 7, 10, 16, 19 이렇게 생겼다. 자, 요번 단어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 문제를 자꾸 건드리느냐가 핵심일 거예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집합 A와 B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자, 그리고 나서 자, 가운데를 봤더니 어때? 가운데가 일단 7이 있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요 녀석 잘 봐. 요 녀석 뭐냐면은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거든. 그럼 자 간다. 자꾸 자 일단 미리 얘기를 해줄게. 결국은 이 여집합이나 저런 표시들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어딘지가 보여야 돼.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영역에 대해서 막 색칠해 주나 삑삑삑 막 이런 식으로, 그지? 누가 뭐 쳐들어왔다면 여기 막 빨간색 나오고 그런 것처럼 이 직관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왜냐면은 연산을 안 해도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중요해. 그런데 봐봐, 일단 보이는 것만 보라는 거야. A 합집합 B는 어디야 그러면은? 여기죠? 네. 여기가 될 거야.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뭐야? 얘 빼고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겠지 당연히. 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디야? 그게 2와 4가 6이 있대.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연산이 먼저가 아니라 진짜 직관적으로 걔를 뚫어봐야 돼. 자,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뭐래?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원소 3과 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얘들아 B가 쉽냐 A의 여집합이 쉽겠냐? A요. B가 보통 쉽겠지? B가 쉽지?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을 내가 담당을 할게. 여러분은 B만 뚫어지게 보고 있어. 나는 이제 A의 여집합만 만지고 있을게. 이렇게 됐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아, 이딱 색칠하면은 오히려 저기야. 근데 왜 색칠을 안 하냐면은 색칠이 더 잘 보여 솔직히. 근데 니는 안 할 거잖아. 색칠하고 또 그 밑에 그림 또 안 그릴 거잖아 어차피. 그냥 한 번밖에 안 그릴 거잖아. 이 한 번이 마지막 문제다 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라는 거야. 차라리 여집합 봐. 그 다음에 겹치는 거 봐. 몇 번 표시해서 어디야? 저기. 에이씨 저기 저기. 그래 여기죠. 여기지. 뭐야? 여기에 3과 5가 있대요. 그럼 남은 얘기 끝났슈. 뭐 있어? 전체 집합이 1부터 9까지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9 집합 A는 그래서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다? 1, 7, 8, 9 이렇게 가지고 있다. 됐죠? 근데 자 이제 아까 밑밥을 좀 수거를 할게요. 아까 집합 B가 방금 얘기한 비교집합 A 여집합은 이런 형태였지.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설명을 했을 때 붕어가 아니면 알겠지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고 명명했어? 순수한 B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리고 맞아. 그리고 그게 비차집합 A였단 말이야. 그쵸? 아까 정리했던 문제지. 즉 여기 보이는 그대로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은 이렇게 비차집합 A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근데 이거를 유치하게 들어가야 돼. 유치하게. 얘들아, 차집합은 솔직히 얘기를 할게. 차집합은 나오면 개쓰레기야. 무조건 다 부셔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차집합이 나왔어. 이걸 구부려. 오케이? 왜 구부린지 보이지? 왜 구부린지 보이지? 보이지 분명히? 보이지? 됐지? 근데 여기서 약간 팅 하고 이렇게 나갔다고 생각해. 어? 야, 해 조용히 해! 씨!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그냥 미친놈도 아니고 자집합이다 왜 교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페널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근데 튕겨져서 뒤로 나간다는 느낌이면 충분해. 배운 거라고는 여집합밖에 없거든.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차집합이 나면은 무조건 구부린다는 개념이 첫 번째로 중요해요. 물론 조금 있다가는 교집합과 여집합이 나온 걸 이쪽으로 바꾸는 과정도 필요한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 차집합은 무조건 구부려야 돼. 알겠죠? 그게 쓸 이유가 없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할게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집합 A랑 B에 대해서 A 차집합 B가 원소 5만 남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즉 그러니까 집합 A와 집합 B의 구성 안에서 순수한 A 쪽에 5 하나만 있다는 이야기잖아. 결국은 공통적인 부분에서 나머지 다 걷어가고 너 하나만 남았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뭐다? A와 B의 공통인 부분이 얘네 셋들 다 겹친다고. 됐죠? 자, 이거 정답 A가 3이거든? 표시해놓고 나는 안 풀게요 따로.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조금 쓸 게 있어요. 지금 문제마다 이제 간헐적으로 조금씩 해서 나오는 형태들, 중요한 포인트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잖아. 외워야 되는 포인트들이야, 결국은.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하고 내내 계속 얘기하겠지만 제발 공부하고 숙제하라고. 숙제한다고 문제만 내내 풀어봤자 소용없다고.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써줘야 되는 양입니다. 써야 돼요, 이거. 이게 세 가지. 자, 일단 여기 둘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둘 다 교집합과 합집합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때? 둘 중에 하나지. 그지? 근데 여기서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가위바위보 한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가위바위보 한다고.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이긴 거야. 그럼 평상시랑은 조금 특수한 상태야. 다른 상태야. 왜냐면 집합 A와 집합 B에 대해서 교집합이나 합집합이면은 뭐 둘 자체가 나오진 않거든, 결국은. 근데 조금 특수한 상태라는 거야. 어떤 특수한 상태야? 한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야. 자, 1번이랑 2번이에요. A 교집합 B가 B래. 그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 둘이 가위바위보 한 거라고 생각해봐. 근데 그때 이 승자가 얘네들인 거야. 가정을 하자, 이렇게. 왜냐면은 덧댔다가 언제 왔다 갔다 할 거야. 시간 없어, 그럴 시간.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운 다음에 바로 꽂아버리자고. 교집합이나 합집합 얘기가 나왔는데 둘 중에 하나가 그대로 있어. 그대로 나왔어. 그럼 가위바위보를 한 거야. 근데 교집합 가위바위보를 했으면은 이긴 놈이 작아서 유리했겠어? 커서 유리했겠어? 작아서 유리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은 B가 더 작다는 얘기야. 이 정도면 충분해. 됐어요? 그럼 다시 여기는 합집합인데 결과가 B가 나왔네? 뭔 얘기야? B가 더 크다고. 그래, 정답은 이미 1번이야. 됐죠? 자, 3번이랑 4번은 그냥 보시면 될 문제고, 여기는 하나 더. B와 A에 대해서 포함관계가 이러하면은 여집합들의 포함관계는 반대가 됩니다. 이거면 충분해. 넘어서 유형 5번이고요. 5번 하고 조금 쉴게요. 지금 5번만 하고 쉴게. 자, 다시 연결지어서 가볼게요. 자, 뭐래? 전체 집합이 있고 부분 집합 3개 이렇게 있을 때 A 교집합 X가 X. 여기도 똑같네. 교집합을 했는데 X가 결과적으로 나왔대. 근데 교집합이니까 X랑 A 누가 더 커? A가 더 크다. 여기도 얘도 똑같이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녀석과 X가 합했으니까 누가 더 커? X. 됐죠? 근데 이거 여기도 X고 이거네. 이거 모양 좀 갖춰볼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X A.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뭐야? A의 부분 집합 중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를 저기 써있잖아! 씨! 써놨잖아. 그래서 조금 깨끗해. 그래서 미리 써놨어요. 대답 못할 줄 알고. 대답해서 좀 배신감 느끼시긴 하지만 아무튼 무신감이요? 대답할 줄 몰랐거든. 그죠? 할 줄 몰랐거든. 자, 근데 여기 봐봐. 얘 뭐야?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뭐야? 차집합이잖아. 그럼 차집합이니까 여기 원소는 뭐야? 1, 2,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지금 민규 대답해줬던 것처럼 정리가 그대로 찍힐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 2의 5제곱 중에 3개 빼준 2의 제곱개 끝. 그래서 개수는 4개가 되겠죠.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입니다. 아, 미안해. 교환법칙 아니라 분배법칙. 자, 결합법칙은 교집합과 합집합 얘네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셋 다 교집합이면 얘네들을 먼저 교집합하냐 얘네들을 먼저 교집합하냐가 똑같다. 근데 별 쓸모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해주시면 될 문제고, 합집합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둘의 특징은 둘 다 교집합이었고 연산자가 둘 다 합집합이었다는 거야. 왜 이걸 강조하는지는 대충 눈치 깠죠? 두 번째, 분배법칙입니다. 분배법칙은 우리 예상하는 대로 분배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쌤이 여기 앞에 A 교집합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주면 이 녀석을 가지고서 이쪽에 B, 이쪽에 C, 그리고 둘을 연결한 상태에서 가운데가 합집합.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똑같이 이렇게 정리되면은 이 뭉탱이가 그냥 분배된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교집합까지. 쌤이 항상 곱셈 공식 인수분해 할 때 얘기를 하지만 인수분해는 결국은 의미가 없어. 분배법칙을 결국은 잘 한 거고 인수분해는 결국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반대쪽 개념들 꼭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좀 이따가 다시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드모르간 법칙은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뭐가 좀 많이 보여? 여집합. 여집합이 많이 보이죠? 이렇게 여집합들이 많이 보이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집합이 이렇게 분배되는 거야. 그럼 여집합 달고 얘는 뒤집히고. 그러니까 좀 그 정도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 설명하는 게 뭐가 그렇게 뭐 내용 이해하고 이런 것보다도 집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크게 생각하셔야 하는 게, 결국은 이 내용 안에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연산을 많이 적응해서 익숙해지느냐야. 수하를 들어본 사람들은 더더욱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집합 그리고 명제 개 쉬움. 솔직히 그러니까 밀리지 말고 하라고 해서 좀 보내시고, 알겠죠? 안 보낸 사람들도 체크해서 이번에 전에 보내셨으면 좋겠고, 주말을 좀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봅시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C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봐봐, 합집합이 표시하기가 편하겠어? 교집합이 편하겠어? 개수로 따지면 그렇겠지. 근데 합집합은 그냥 얘기하는 거 다 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좀 더 교집합이 편해 보이긴 하지만 합집합은 그냥 칠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 가운데 연산자가 뭐야? 합집합이네? 그럼 칠하자. A 차집합 B니까 A 여기 있고 B 뺐으면 어디 여기 이렇게. 됐죠? 다시 A 여기 있는데 C 이렇게 쑥 빼갔으니까 여기까지만 빼갔으면 여기만 다시 추가. 요거라고. 어려운 얘기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하는 부분, 이제 권고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거 정답 4번이거든? 저 4번 봐봐. 저기 있는 기호 봐봐. A 차집합 B 교집합이잖아. 자 봐봐, 여기 A 봐봐. A B 교집합 C 봐봐. 여기지? 그걸 빼갔잖아.
그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쌤도 이게 무슨 사이비 같은 개 사이비 같은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이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정말 커. 왜냐면 누군가는 연산하고 그림 그리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간다니까. 그냥 그 지경까지는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남은 얘도 마찬가지 그렸지만 1, 2, 3, 5번도 그려보려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하는 상태에서 자, 연산 요거 필기하셔야 됩니다. 밑에 칸들 많죠? 많이 비워놨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뭐는 쓰레기? 차집합 쓰레기. 차집합 나오면 언제 어떻게 해? 구부러뜨려. 그럼 어떻게 돼? 여집합. 다시 여기도 저기 새끼야이씨 하면서 했어요. 됐지? 그럼 뭐가 보여? 여기 A의 교집합이 앞에 똑같이 붙어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조져? 분배 법칙의 역순을 조져주도록 합시다. 됐죠? 뭐 여기서 2줄 가는 거 백날 봐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거꾸로 가는 걸 봐야지. 거꾸로. 됐죠? 근데 이거 봤더니 뭐가 좀 투머치해? 여집합. 여집합. 그러니까 여기서 뭘 썼고? 이걸 드모르간을 써줍니다.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모르간은 사람 이름이고요. 뜻이. 됐죠? 그럼 또 뭐가 보여요? 집에 가서 양치할 때 재밌어. 교집합, 여집합. 그거 뭘로 바뀌어? 막으로 바뀌면서 저렇게. 근데 봐봐. 아까 처음에 풀었던 방법은 뭐야? 얘 본 다음에 어디 보자. 1번은 아니잖아. 그치? 어쨌건 빼잖아. 그래서 체크 보고 4번이라고 체크한 거야. 이건 연산이야.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돼. 미쳤냐고 시험 가서 이 짓을 하고 있게. 그러니까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좀 더 개념을 좀 확장시키려고 하셨으면 합니다. 잘 끝낼 테니까 좀만 꼭 참고 잘 봐요. 좀 집중해봐. 자, 갖고 계시고. 다시 이번에도 뭐래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있고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있는데 둘을 교집합한 게 A가 나왔대. 둘 중에 하나가 A가 나왔다? A가 지금 그쵸? 그러니까 저런 한 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또 뭐가 눈에 띄어? A 컵 차집합. 됐죠? 뭐 얘기한 거야? A 캡 아니에요. A 캡? A 차집합? A 합집합? 여기? 아니 잘못 봤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보였어. 그래서 바로 뭐를 조질 거야? 아이씨, 잠깐만. 이거 조치는 게 아니라 미안해. 나 다시 할게. 쏘리. NG. 여기서 뭘 조져? 드모르간을 조집시다. 됐죠? 지금 내가 뭘 실수했냐면은 차집합이 쓰레기로 했는데 지금 쓰레기로 들어가려고 했잖아 지금. 그지? 저걸 바꾸는 과정은 마지막에 있을 범직해요. 그럼 어떻게 변해죠? 여기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합쳐져요. 그러면 또 우리 눈에 뭐가 보여?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묶어주는 상태가 보여요. 근데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뭘까? A요. 자, 잘 봐. 여기서 잘 봐. 집중해. 엄마가 이렇게 볶음밥을 이렇게 해왔어. 무슨 볶음밥? 조합 김치볶음밥을 해왔어. 근데 거기다가 딱 구멍을 딱 요만큼 동그랗게 커서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어. 계란이랑 김치볶음밥은 이제 겹쳐 안 겹쳐? 이게 구멍을 팠어. 파서 이제 밥을 먹었고. 됐죠? 자, 이제 계란 부분이 있어요. 이 계란 부분을 A라고 할게. 그럼 볶음밥이 A의 여집합이 되겠죠. 다시 계란이랑 볶음밥은 겹쳐? 교집합은? 없다. 없다라는 표현이 정말 좋아. 영 없다. 뭐가 없다? 겹치는 원소가 없다.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됐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바로 갈게. 그럼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엄마도 볶음밥 또 차려왔어. 엄마 힘들겠다. 계란도 같이 했어. 그럼 이제 먹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야?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거 좀 생각하시라는 거. 됐죠? 자, 그럼 공집합과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됐어. 그럼 뭐야? 공집합과 B의 여집합. 뭐야? B의 여집합이 되겠죠.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가지고 뭘 비벼. 그지? 됐죠? B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쌤이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고 조금 아쉬운 느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지를 않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근데 나는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건드려 주더라도 조금 뒤에나 디테일하게 건드려 줄 수 있단 말이야. 그 사이 전에 만들어 놔야 한다고. 자, 그럼 우리 눈앞에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보이는 거 그대로 읽어봐. 뭐래? A가 왜 있어요? A 여기 있어. 아, 네. 뭐라고 읽어? 주어 예로 읽을게. B의 여집합이 A를 포함한다고.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느낌이 들게 한번 해볼게. 자, B의 여집합이 A를 포함한다고. 안 이상해? 지금 안 이상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아직 연산이 적응 안 됐으니까 저게 뭔 소리야. 이것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왜 이상하다고 느껴야 한다고 하냐면은 여집합인데 이렇게 해요? 이런 느낌. 대신 B가 여긴 것 뿐이야. B가 여긴 것 뿐이라고. 근데 이 내용을 해석해보면 결국은 이 얘기야. B가 이렇게 있고 B의 바깥쪽에 A가 들어있다. 그럼 A와 B는 겹쳐 안 겹쳐? 교집합이 어때?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의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서로소라고 한다. 됐어요? 됐죠? 내용이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근데 여기에서 일단 먼저 해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쌤은 진짜 직관적인 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B의 여집합이 A를 포함하고 있잖아. 이걸 쓰는 기회가 나와. 그러니까 킬러나 준킬러 문항에서 이제 11월 이후에 모의고사의 형태에서 9월 이후에 9월은 좀 힘들고 11월 모의고사 이후에서 집합 형태의 문제에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관여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요대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요 영역이 B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쪽이 B일 뿐이야. 그럼 B랑 A랑 안 겹치.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라. 오, 서로. 8번입니다. 유형 8번 별표 하나 쳐주시고 유형은 지금 총 5개 남았습니다. 금방 할게. 최대한 빨리. 빨리 갑시다. 막창 먹으러 가야지. 막창 좋아해? 네. 막창 어디 가서 먹어? 시켜서. 아, 막창도 시켜? 오, 요즘 시키는 게 있어가지고. 쌤은 대학교 때 처음 먹어봤거든, 막창을. 그래서 이제 저녁에 친구랑 이제 막창을 안 먹어봐서 막창 먹으러 가야 돼. 끝나고 막창 먹으러 가야겠다 했더니 갑자기 앞에 있던 쌤은 수학과 출신이니까 여자애들이 좀 되게 많았어. 좀 약간 여초학과 중에 하나였거든. 그래서 갑자기 앞에 있던 애들 야 막창 먹으러 간대. 되게 부담스럽게 막 따라올 것 같은 거죠. 아,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은 둘이 가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그 집 가네. 생각해보니까 또 저기 한민시장 어딘지 알아? 저 괴정동 쪽에 한민시장 롯데백화점 뒤쪽이거든. 그쪽에 가면은 거기는 막창 골목이 있어. 막창만 이렇게 막 팔아. 근데 드럽게 비싼 10,000원이야. 그렇잖아. 왜 내장이 더 비싸냐고. 고기가 더 맛있는 거. 자, 가볼게요. 자, 이 녀석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좀 트렌드가 좀 많이 지난 유형이라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가끔 나와. 이게 안 나온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가운데 연산자를 이 보이는 것처럼 세모처럼 표기를 해주거든. 그래서 형태는 이런 식이에요. 말 그대로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는 A에서 B를 뺐어. 그 차집합을 했으니까 뭐가 돼? 순수한 A 쪽만 남고 이쪽은 순수한 B 쪽만 남는 어떤 꼴의 문제가 되냐면 요런 꼴의 문제가 돼요. 됐죠? 근데 얘를 보고서 딱 느껴야 되는 이런 느낌은 요 느낌이야. 합한 것에서 공통인 것을 뺐다. 됐죠? 합한 거에서 공통인 거를 뺐다는 느낌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양 사이드만 나왔다는 느낌이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봐봐 지금 별표를 쳤다는 얘기는 약간 네임드라는 얘기야. 결국은 출제율도 높고 출제가 됐을 때 빠르게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차집합 3개가 나왔으니까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돌려주면은 바로 보일 수 있는 형태. 일단은 요 녀석 하나.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똑같아. 지금 파란색 글씨를 제일 직관적으로 표현했지. 합한 거에서 공통인 거를 뺀. 근데 또 이 차집합 쓰레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또 조져줍시다. 교집합 그리고 전체의 여집합까지. 이렇게 총 4가지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근데 솔직히 말이 4개라고 하지 결국은 메인은 얘네 줄 아니냐? 그지? 그냥 이거 말장난만 한 거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별표를 쳤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제 포인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미 얘가 대칭 차집합임을 인지했다면 합한 거에서 가운데 거만 빼주자는 얘기야. 그럼 그대로 가봅시다. 두 개 합하면 뭐야? 김치볶음밥. 전체 집합. 김치볶음밥 그렇게 불러야 되는겨? 전체 집합. 그 중에서 공통인 건 뭐야? 아까 그 엄마가 해온 김치볶음밥이 여기다 걔 놨는데 씨 일본 갔다 씨. 자, 그렇게 해서 놨어.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게 뭔가 그 사상교육도 있긴 하겠죠. 우리나라에 일본에 대한 약간의 그 적개심이 물론 있어. 진짜 이거 어쩔 수 없어. 너희도 보면은 사실 그럴 때가 있잖아. 물론 일본도 되게 좋은 나라고 여행 가도 너무 재밌어. 근데 옛날에 쌤도 일본을 갔는데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줄게. 근데 갔는데 이제 걔네 나라니까 친해 나라니까 거기 체험관 구경을 갔는데 이렇게 일장기가 걸려있는 거야. 그럼 왠지 되게 기분이 나빠. 그냥 보고만 있어. 그럼 그럼 뭔가 좀 내가 좀 잘못 들어온 느낌? 아 잘못 잘못 들어온 건 아니고. 자, 어쨌건 다시 아까 그 모양이야.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 없었어? 계란이랑 볶음밥이랑 없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합한 건 전체. 공통인 건 없어요. 공집합. 그러니까 둘 빼면 네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뺐대. 뭐야? 전체 집합이 되겠죠. 너무 답을 얘기했나? 다시 A랑 A가 있대요. A랑 A가 있어. A가 있대. A가 있대. 합했어. A. 그럼 공통인 거. A. 그럼 빼면 공집합이 되겠죠. 공집합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 전체 집합과 공집합이 합한 거. 전체 집합 그리고 공통인 거. 전체 집합. 공집합이 되겠죠. 전체가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물품이 와가지고 야 우리 재산 좀 같이 써보자. 다 줄 거야 그러면? 공집합이 되겠고. 됐죠? 다시? 전체 다시 합한 거에서 공통인 걸 뺀다고 했는데 전체랑 공집합을 합했어요. 그럼 뭐야? 내가 부자고 네가 그지야. 우리 재산 합치면 얼마야? 내가 1억 있고 네가 빵원 있어. 합치면 공통인 건. 오늘 안 맞네 이게. 공통인 건. 됐지? 전체 집합이 공집합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체 집합도 공집합은 가지고 있겠지. 부분 집합으로서. 그래서 공통인 게 좀. 안 돼. 그거는 안 돼. 왜냐면은 개념 자체로 공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고 교집합은 겹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됐어. 결과는 똑같기는 한데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 전체 집합은 가지고 있는 거고 공통인 걸 물어봤잖아. 아무것도 없는 녀석과 원소가 여러 개 있는 녀석. 그럼 공통인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집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도출되는 게 아니라 둘의 공통의 원소가 없어서 공집합이 도출이 돼야 돼. 차이가 나지 분명히. 알겠지? 결과는 똑같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다시 하나 또 조금 더 쓸 거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배수의 집합입니다. 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번 수학 같은 경우는 직관성이 엄청 뛰어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문제가 얘밖에 없어. 밑에 가봐. 다 똑같이 사촌동생들이잖아. 어? 우리 명절 때 가면 사촌동생들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 사촌동생 언니?
사촌 형들 보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아빠랑 삼촌이 이렇게 보면 안 그래? 너네랑 너네 누나도 다 똑같이 생겼어. 머리만 밀면 다 똑같아. 근데 그게 호르몬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여자들 그 외모가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누나들을 봤던 친구들 보면은 확실히 좀 비슷해. 지들 아니라고 하지 마. 아니잖아. 나도 아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쌤도 하도 안 닮았는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좀 더 닮은 부분이 있고 가끔 이제 이렇게 쌤 동생 이름이 응준이거든. 쌤 이름이 응범이잖아. 이렇게 서 있으면 응준아 이렇게 하고 와. 누군가가 오랜만에 보는 친척이 그거 저 응범인데요 이러고. 자 할게요. A에는 N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자 이때 뭐를 할 거냐면은 둘의 교집합을 때릴 거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유형의 문제는 교집합밖에 못 써. 합집합은 그냥 쓰레기야. 무조건 못 써. 알겠죠? 자 교집합을 쓰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간다. M과 N의 공배수가 돼버려. 중일 과정인데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 M과 N의 공배수는 어떻게 구한다? 최소 공배수 오! 곱하기 이라이씨 M과 N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입니다. 최소 공배수는 영어로? HM. 오. 약자는? 리스트 커먼 멀티플. 오. 리스트 쓰긴 한데 약자. 그걸 왜 외우고 있는 거야? 저희 코딩 문제 푸는데 공부. 아 진짜 나와? 네. 자 가볼게요. 쌤은 그걸 왜 외우고 있냐면은 옛날에 이제 중1 하는데 이제 GCD, LCD 이렇게 나와. 근데 얘가 그럼 GCD가 뭐예요? GCD?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GCD라고만 맨날 하거든. 그때 당시에는 그때 교육과정에는 GCD라는 단어를 썼어. 니네 교육과정은 쓰지도 않았거든 사실. 그래서 그냥 아예 못 맞추는 형태인데 그래서 빡쳐가지고 다음에 준비를 해서 다시 했지. 자 가볼게요. 자 무조건 뭘로 조진다? 교집합으로 조지자. 그럼 교집합으로 조졌더니 뭐가 보인다? 15의 배수와 20의 배수니까 결국은 15와 20의 공배수를 생각을 하자고. 그럼 뭐의 배수가 돼? 60의 배수가 되겠고 여기서 이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쌤은 막 강박까지 왔으면 좋겠어. 아씨 또 대입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까지 왔으면 좋겠거든. 여기는 이런 n을 봤을 때 자연수라고 하는 말들을 봤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배수 이런 걸 쓸 수는 없잖아. 그럼 60의 배수를 쓰자. 다이렉트 그냥 다 꽂으라고. 60, 120, 180 이런 것들일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얘의 부분집합이고 싶대. 그럼 개수가 점점점 갈수록 적어지겠지. 그치? 근데 적어진다는 얘기는 뭐든 넣어봐. 1 안 되잖아. 1의 배수 안 되잖아. 그래서 최소값은 결국은 60이 된다는 거. 자꾸 5가 되네. 빨리 할게. 자 이번에는 16의 배수 교집합, 8의 배수와 12의 배수가 나와져 있고요. 교집합이니까 이대로 분배해 주도록 할게요. 왜? 교집합 쓰기로 했잖아. 합집합은 어차피 쓰레기라 못 써. 교집합을 쓰자고. 그럼 그대로 앞에 분배 법칙을 해줬더니 얘네 둘, 뒤에도 그대로 분배 법칙을 해줬더니 이렇게 둘. 그럼 얘네들은 뭐야? 8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배수. 8과 16의 최소 공배수 몇이야? 16. 그러니까 16의 배수가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16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4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본인이 그 연산이 좀 느린 듯한 느낌이 든다. 도착은 할 거야. 느린 듯한 느낌이 들면은 중1 연산 과정이 조금 누락돼 있을 수 있어. 그냥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 어차피 나와 이 문제는. 됐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합집합이면 그냥 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서 막 섞어서 얘기를 할게. 결과 뭘 것 같아? A에. 얘 것 같아? 얘 것 같아? 다 그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야. 왜? 48이 크니까. 합집하면 크게 가기로 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했어? 배트라니까 16에서 16, 32, 48 이렇게 움직이겠지. 48의 배수는 48. 그 다음에 96. 합하는 거야.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교집합은 바로 조져도 돼.
양식을 마련을 해놨잖아. 근데 합집합은 다 펼치라고. 됐죠? 연습할 때까지는 펼치라고. 이상한 것도 나오니까. 교집합 같이 봐. 그러니까 펼치라고. 이거 16의 개수니까 16, 32, 48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48에도 48, 96 이렇게 할 거냐. 합했잖아. 그럼 뭐야? 16, 32, 48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인아 합하라고. 합집합하면 그대로 네가 얘기한 게 나오니까. 하는 대로 하는 게 기본이라고 결국. 자, 이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10분 안에 끝내볼게. 자, 두 번째 마지막 과정입니다. 뭐야? 원소의 개수입니다. 지금 어떤 원소의 개수야?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래. 그러면은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일단 카운트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자, 잘 봐야지. 카운트를 해볼게. 근데 A를 카운트하면 어떤 영역의 원소들을 하냐면은 얘랑 얘를 선택하지. A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 B의 원소의 개수를 가져가면 얘네들을 선택하겠지. 얘니까. 그럼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야? 가운데 교집합을 2번 카운트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한 번을 빼줘야 돼요. 됐어요? 단순한 공식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고. 여기서 바로 얘기를 하면은 문과를 진학하거나 혹은 이제 만년 같은 경우 확통이 들어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요거 연계 과정이 한 번에 확통해서 나올 거야. 됐죠? 그럼 그때 가서 배우니까 뭐 지금 배우는 게 문제는 아니고. 자, 하나 더 갈게. 이번에는 자, 일단 어떻게 해? A, B, C 하나씩 카운트를 할게. 됐죠? 그럼 얘 됐지? 그 문제가 이제 흐드러지게 많네. 가운데 공통인 거 하나씩 빼. 너네 둘 빼. 너도 빼. 너도 빼. 그러니까 하나씩 뺀다. 여기 A랑 B랑 겹치는 거 하나 뺐어. 됐지? B랑 C랑 겹치는 거 하나 뺄게. 됐지? 그럼 C랑 A, B랑 겹치는 거 뺐지. 됐지? 그 문제가 되는 거 있어? 문제 안 돼? 가운데 거에 다 빼요. 그래, 다 빼줬잖아. 빼니까 가운데가 없어진 거지. 왜냐면은 A, B, C를 선택을 한 다음에 한 번씩 뺐으니까 여기 빼고 하면서 없어졌잖아. 문제가 트러블이 발생을 했잖아. 어떻게 해줘? 셋 다 공통인 걸 한 번은 더 해줘야 돼.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연산 물론 외울 거고 외워져. 근데 지금은 얘가 중요하진 않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 거의 한 문제처럼 정리하기 때문에 세 문제 금방 끝납니다. 좀만 집중해서 마무리 칩시다. 자, 여기다가 합시다. 자, 가볼게. 자, 일단은 현재 전체 집합이 몇 개라고 하고 있어요? 80개라고 하고 있잖아. 그리고 집합 A랑 B가 있으니까 일단은 온전하게 써주도록 합시다. 근데 일단 딱 봐도 가운데 뭐래? 가운데 20. 오케이. 전체 80이었고. 근데 또 A가 50이니까 순수한 A 쪽이 32. 됐죠? 이거 잘 쓰다가 왜 마지막에 와서 그래? 좀만 참아. 됐지? 자, 그리고 얘를 봅시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쯤이면은 그래도 정리를 보고 있으니까 드모르간이 생각이 날 수 있어. 그런데 아까도 그런 얘기도 했잖아. 직관적으로 자 좀만 집중합시다. 이거 한 문제 사실상 3개가 연결이 바로 될 거거든. 3개가. 자, 봐봐. 너네는 B의 여집합해. 여기 보고 있어. 여기. 알겠죠? 난 A의 여집합 할게. 알겠지? 하고 있어. 해봐. 그럼 어디가 공통이야?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 같이 만지는 데가 어디야? 전체에서 그러니까 어디야? 바깥쪽. 그 느낌이 나야 돼. 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집합을 다뤄서 물론 이제 정리로 가볼게. 일단 여집합 투성이니까 드모르간을 때려봅시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해. 언젠가 결과적으로는. 그럼 봐봐. A 합집합 B의 여집합 바깥쪽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3개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답해주는 것처럼 이걸 연산을 해서 나오는 타이밍도 좋아. 근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나오는 타이밍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지. 누군가는 연산을 하고 있는데 이미 걔는 풀고 있다는 거야. 그 차이가 조금 있어. 그리고 그 연산이 안 보이면 그럼 늦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관적인 게 분명히 중요하고 그거는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됐죠? 그럼 할 얘기 끝났지 뭐. 전체가 80대인데 여기는 20개, 52개, 65개. 그럼 남은 여기가 몇 개? 15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그래서 35개가 되는 걸 볼 수 있다고. 2개 남았습니다. 지금 학원 12시가 넘어서 불법 운영 중입니다. 지금. 야 진짜 이러면은 그냥 바로 딱 일어서서 나가고 있는 척을. 자 다시 발각할게요. 전체 집합이 지금 40 40명이라고 했을 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이미 그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야. 근데 봐봐, 수학, 과학 문제를 풀고 있대. 자 잘 봐. 수학 문제는 22명이고요. 과학 문제는 18명이고 모두 틀린 놈들이 10명이 바깥에 있대. 됐지? 자 여기서 질문.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 두 문제 남았어. 이것까지 좀만 집중해요. 여기 보이지? 잘 들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통인 녀석의 최대값은 몇 명일까? 왜? 더 작으니까.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이긴 한데 질문하는 아예 왜 18명이냐야. 왜 18명이야? 20명이면 안 돼. 여기가 어떤 친구들이야? 수학 문제를 마치고 과학 문제도 마친 친구들인데 둘 다 마친 친구인데 과학 문제만 맞춘 사람이 18명이잖아. 그러니까 18명은 넘어갈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18명이 최대야. 그럼 최소 몇 명일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근데 0명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0명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왜냐면은 수학과 과학을 맞춘 따로인 학생이 총 합쳐봤니 몇 명이야? 40명이야. 그 문제 트러블이 발생하는 인원이 몇 명이야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인원이 몇 명이야 지금? 40명인데 두 개 합친 게 40명이야. 몇 명이 문제야? 10명이 문제인 거잖아. 그치? 10명이 가운데 있으면 돼. 그래서 그게 이거야. 근데 이 공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어차피 니네는 저걸 그릴 건데 그린 다음에 이걸 정리하지도 않을 거야. 정리 이거 하지도 않아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승부 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12명, 여기가 28명. 그래서 수학 문제를 맞춘 학생은 12명이 되겠죠. 마지막. 자, 전체 학생 수가 60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설악산과 지리산을 등반을 한답니다. 등반을 했다는 애. 됐죠? 여기도 똑같이 한번 진입을 해보자. 근데 아까랑 다른 건 뭘까? 왜? 아까랑 다른 건 뭘까? 바깥에 둘 다 안 가본 인원이 아직 안 보여. 됐죠? 여기도 근데 마찬가지야. 다시 또 가보자. 또 가볼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은 몇 명일까? 그치? 지리산 갔던 애들이 같이 설악산 다음번에 갔는데 더 붙여서 갔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최소 인원은 몇 명일까? 근데 아까 어떻게 했어? 문제가 발생하는 걸 겪어보자니까 일단 둘 다 합쳐. 그게 몇 명이야? 75명인 거야. 근데 지금 봐봐. 공식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75명이 됐잖아. 근데 결과가 60명이라면 몇 명의 갭이 차이나?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15명이야. 그러니까 가운데 여기가 15명이었던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근데 이게 최대값이야? 그 최소값이야. 이거보다 인원이 더 내려갈 순 없잖아. 왜? 해봐. 인원이 만약에 14명이어봐. 그럼 왜 문제가 되는데? 60명을 넘어가 버려. 그럼 16명이면 어떻게 안 돼? 돼! 15명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는 것은 15명, 16명, 17명, 18명 그래서 15명부터 33명이 된다는 그 사이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15와 33이 꼭 문제는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48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명이 겹쳐줘야 20명이 그치 그게 되는 거지 전체가. 자 숙제는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뒤에 쪽까지 정리되는 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월수반으로 다시 복귀하는 사람